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거기 이제 이름은 부정적분이잖아요. 그쵸? 자, 부정적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가보면 이 부정적분 다음이 바로 정적분이라는 말이야. 근데 그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어. 적분을 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보면은 책 넘겨보면 정적분 단원 보면 이렇게 막 구간이 뭐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 구간이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정해지지 않는 구간에서의 이제 적분을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를 뭐 3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fx는 뭐겠냐? 그쵸? 이거를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면은 뭐를 미분해야 이게 나와? 그치. 3x의 제곱이 나오려면 x의 세제곱을 미분해야 됐겠지. 그리고 x를 미분해야 x의 제곱을 미분해야 2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상수항이 이제 없는데, 그거는 어떤 상수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분해가지고 0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그 상수 C를 꼭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C를 구하라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는 구할 수 있게끔 어떤 조건들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적분을 하고 나서 C를 항상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적분이 뭐길래 이 부정적분을 이렇게 미분을 거꾸로 계산한 거라고 하냐? 자, 우선은 적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Y는 fx가. 그러면 여기서, 뭐,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X는 A, X는 B,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게 정적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분 기호를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쓰는데 원래 이제 정적분은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n등분을 해요. 가로를 이렇게 n등분을 해. 지금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등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 잘게 쪼개고 더 잘게 더 잘게 계속 쪼개서 점점 이 조각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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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알겠어요? 직사각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근데 그 넓이를 구하면 어째? 이거보다 좀 더 넓지? 그러면 조금 더 잘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그 오차가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세분화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잘게 쪼개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이 곡선과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와 같아질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언젠가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없이 잘게 쪼개겠다는 것은 극한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극한값을 취해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구분구적법이라 그래.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게 기본적인 도형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 자체를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그 적분의 값을 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우리가 이 부정적분이라는 걸 모르면 정적분은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 안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들어봤어도 별로 간단한 것 같지도 않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 방금 처음 얘기할 때 미분에서 3x제곱 더하기 2x가 나오는 원래의 함수 fx를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라 했잖아요. 이 사이의 관계를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이 부정적분이라는 내용을 만들므로써 이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혀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분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뉴턴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뉴턴은 뭐든지 머리에 사과를 맞아버려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머리에 사과 맞고 정신이 돌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뉴턴이라는 애가 이런 거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적분을 이렇게 풀었을 거야. 다 쪼개서. 알겠어?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그러면 그 뉴턴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좀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바뀐 거죠. 이해됐어요? 별로 인정하기는 싫어? 아, 근데 이거 엄청 복잡하잖아. 그냥 안 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못하는데 학교는 다니고 어? 자퇴하면 되잖아 그냥. 어? 자퇴하고 그냥 그럼 검정고시도 그냥 안 하고 졸업장 없이 그냥 살면 되잖아. 이렇게 복잡했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안 응? 복잡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이 안 들어간다고? 너무 복잡.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넣어놨겠지. 응. 어렵긴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만 16세에서 19세, 아니, 18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충분히 좀만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거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뭔가를 너네들이 말 그대로 그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알겠어. 그래서 기초학문이라 그러잖아. 이게 진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을 정말 기초학문이라 그러잖아. 왜? 국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이랑 어법이랑 좀 전문적인 용어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예? 뭐 세분화해서 배우는 거고. 영어는 모든 대부분의 외국 서적들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를 알아야 좀 다른 뭐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들도 영어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식으로 해석이 하기가 편한 거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고. 수학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그 현상들의 기본 이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이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네 뜻을 펼치려면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을 펼치려면 국어, 영어, 수학은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써먹건 안 써먹건 간에 말 그대로 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학을 갈 정도의 사고력 수준을 만들려면 이거를 꼭 써먹어서가 아니라 대학 수준의 사고력을 만들려면 정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이 된다라는. 수학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사고력을 만들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국어, 영어 솔직히 다 외우면 되잖아. 예? 사회, 과학 다 외우면 되잖아, 그냥. 뭐 물론 내가 그런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저 영상 보고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좀, 여기 학원 어디냐고 찾아올 수도 있는데, 예?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학만큼 이거를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네 머릿속 그 사고력 자체를 그 대학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과목은 수학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어요?
다시 꼭 이거를 써먹으려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너의 그 사고력 자체를 대학에 있는 갈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알겠어? 네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 현상을 보고 깨우칠 수 있어?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흔히들 말하는 뭐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엄청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수학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밝혀낸 사실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력을 깊이 있게 좀 변화시키자라는 거잖아요. 수학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학을 대학 입시에서도 수학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야? 네 사고력이 어느 정도 되냐 보자는 거잖아. 알겠어? 네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되냐 보자라는 것보다는 네 사고력이 점수로 환산했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겠냐. 아니면 표준 점수는 뭐야? 평균을 100점이라 했을 때 걔네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 사고력을 갖고 있겠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니까 수학을 제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복잡하게 하던 거를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부정적분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고 미분을 거꾸로 하면 이런 부정적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정적분 가면 배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잖아요. 부정적분은.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니까 우리가 방금 선생님 처음 뭐라고 읽었어? 부정적분이라고 읽었잖아. 그러면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적분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읽는 순서에, 그러니까 좀 억양에 따라서 좀 그 뜻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알겠어?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부정적분의 기호는 뭐냐면, 봐봐. 이 지금 직사각형들을 넓이를 다 더했죠. 더하고 나서 그 직사각형 크기를 계속 잘게 잘게 쪼개는 거니까 그 잘게 쪼갠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그 조각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조각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려서 극한을 취한다 했죠. 그럼 일단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한다. 더한다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썸이지. 그치? 썸이잖아요. 첫 글자 S예요. 그래서 적분도 S를 써. 기호를. 근데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이미 SN을 썼잖아. 그래서 그 S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길게 좀 느려뜨려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겠어요? S자야, 이거. S자예요. I도 아니고 인테그랄이라서 이걸 읽을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데 적분을 영어로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하니까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데 이게 I나 F 같은 그런 다른 문자가 아니라 S자를 길게 늘어뜨리라는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적분할 함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2x라고 바로. 오늘 할 함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적분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 그래. 적분을 당한다 해서. 알겠어요? 그럼 적분할 함수를 여기다 쓰고, 자, 적분할 함수의 그 변수가 뭐야? x죠? 그래서 x에 관해서 적분한다는 뜻으로 dx를 붙여서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 문법이랑 똑같아. 자, 명령어가 나왔어. 뭘 하라고? 적분을 하라고. 뭐를?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하라고.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dx라는 말 자체가 x에 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뭐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자, 상수함수는 미분에서 0이니까 뒤에 상수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C라고 꼭 이걸 써주고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이 인테그랄하고 dx 사이에 있는 이 함수를 P적분함수 뭐라고요? 요거를 P적분함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적분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적분을 한다는 것은 뭔 말이었어? 원래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원래 함수라 그래서 이거를 원시 함수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시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넘어가서 그 이제 미분과 적분의 순서에 따라서 적분 상수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fx를 미분해 가지고 소문자 fx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fx의 원시함수가 대문자 fx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인테그랄 fx dx를 할 건데 이거를 요 앞에다가 dx분의 d라고 붙여버렸어. 무슨 뜻이야? 자, 이거는 뭔 말이야? fx를 부정적분하라는 거잖아요. fx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이거는 x에 관해서 요 함수를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dx분의 d면 미분하라는 거잖아. dx분의 dy는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거고 그 dx분의 dfx면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거고 dx분의 d 한 다음에 뒤에 어떤 함수가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 도함수에서 배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fx를 적분을 한 다음에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해보면 뭐야? dx분의 d 하고 대문자 fx 하고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죠. 자, 근데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할 거야, 이제. dx분의 d라 했으니까. 미분을 해보면 이것은 f'x잖아요. c는 상수니까 0 돼버릴 거고.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나와? fx가 그냥 인테그랄 떼버리고 fx만 그냥 써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미분을 나중에 한 거잖아요.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알겠어요? 근데 인테그랄 dx분의 d fx dx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뭔 말이야? 그치.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뭐야? f'x죠. 그런데 f'x는 적분하면 다시 fx겠지. 그쵸? 미분했던 거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fx가 나올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게 fx를 미분해서 f'x가 나왔는데 다시 원시함수를 구한다고 fx를 구하긴 했잖아. 그러면 c를 여기 원래 없었어도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은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식을 미분을 했을 때 차수가 하나가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n제곱이었으면 n-1제곱이 되는 거잖아, 차수가. 근데 이거는 미분해가지고 n제곱이 됐다는 것은 원래 차수는 몇 차였다는 얘기야? n 플러스 1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었을 거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분해서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뭔가 어떤 상수가 있었어서 곱해서 약분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요거 미분했을 때 n 플러스 1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겠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이제 x n 플러스 1제곱이고 여기다가 적분상수 꼭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이제 저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직사각형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다 더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적분을 우리가 뭐 배울 수도 있지만 안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우지. 거기를 배우면 뭐가 나오냐면 저거를 쪼갠 다음에 다 더할 때 시그마를 쓴단 말이야. 그쵸? 시그마를 쓰고 그 시그마를 쓴 상태에서 그 조각수를 엄청 많이 늘려야 되잖아. 더 잘게 쪼개기 위해서. 그래서 리미트를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한 기호야. 같이 쓰는 기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해 놓은 기호인데, 그러면 그 리미트와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 인테그랄 fx 더하기 gx라는 두 함수의 덧셈으로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그냥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분 상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주면 돼. 다 계산하고 나서 이거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그마의 성질을 더하거나 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있어. 인테그랄 cfx dx 이렇게 상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c는 앞으로 빼놓고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이 달라요. 왜?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상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x에 관한 함수고 얘는 y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변수가 어째?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dx 이거 계산해봐라. 그럼 뭐다? 미분에서 x 세제곱 나오는 것은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된다 했죠? 1 더하면 뭐야? 4니까 앞에 4분의 1 곱해주고 알겠어요? x의 4제곱 더하기 2배 x의 제곱은 적분하면 1 더하니까 3이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3x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 되는 거 알겠어요? 1제곱이었으니까 그치? 아까 여기서도 c 그냥 밖으로 빼면 된다 했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1은 b분에서 1 나오는 거 그냥 x죠. 그러니까 더하기 x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고 c까지 해줘야 된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